자, 인지행동치료입니다. 학자는 앨리스라는 학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인지행동치료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보면 인지치료와 행동치료가 겹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인지치료 플러스 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여기는 사고나 생각의 문제, 사고, 생각 같은 말인데요. 사고, 생각을 치료하는 겁니다. 사고, 생각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여기는 행동을 치료하는 것이 되겠죠. 행동을 치료하는 것이 된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놓은 것이 바로 인지행동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인지행동치료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아론 백의 인지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탁월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도 조금 팁으로 알아놓으시고, 자, 인지행동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 인지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인지적 문제 해결은 바로 정서와 행동의 해결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지적 문제 해결은 바로 정서 행동의 행동 문제라고 해야 되겠죠. 행동 문제의 해결이 된다. 자, REBT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신념으로 정서와 행동을 세라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하죠.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가 이제 REBT라고 하는 거, REBT, 합리정서행동치료는 앨리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치료, C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론 백이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적 기법뿐만 아니라 행동적 기법도 쓰고 정서적 기법도 활용한다. 정서적 기법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즉 내담자의 인지를 바꾸는 것이니까 내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죠. 내담자 환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자, 그 다음에 내담자와 치료자는 협력적 관계를 수립해야 됩니다. 협력적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적 접근이라 그랬는데요. 자, 시간 제한적이고 단기라는 거예요. 시간 제한적 단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에 중심을 둡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적인 접근이다. 교육적인 접근의 치료 방법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요를 좀 잡고 가죠. 자, 인지행동 치료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합리정서행동 치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ABCD였잖아요. 네, 합리정서행동 치료는 정신분석, 인간중심적, 형태주의 접근과는 다르며 사고, 판단, 행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의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합리정서행동치료 REBT는 인지, 정서,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가정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합리적인 신념, rational belief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적인 요소가 있고, 이모티브,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behavior, 행동이 있어요. 요 세 녀석이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바로 인지적인 요소가 가장 중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REBT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합리정서행동 치료는 세 가지 양식들과 상호작용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중다양식 접근, 통합적 접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치료 목표입니다. 합리 정서행동 치료에 사용되는 많은 방법들은 내담자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생 철학을 습득함으로써 정서적 문제나 자기 패배적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인생 철학을 습득한다는 말이 있죠.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앨리스의 REBT가 이제 들어가 있죠, 지금. 자, 1번 앨리스의 REBT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신념을, 그렇죠?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야 됩니다.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 대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 목표로 보는 거죠. 자, 이걸 했을 때 바로 이 정서적인 측면이나 행동적인 측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정서와 행동의 변화가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대체했을 때 정서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REBT입니다. 자,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합리 정서 행동 치료자들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교육의 동그라미 아까 적었고요. 근본적으로 인지적이며 지시적인 행동 과정으로 끊어요.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밀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강조하는 것은 인간중심 모델이에요. 인간중심 치료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징은 교육적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지적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시적이다 그랬어요. 자, 이 교육이란 단어에 이제 지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합리 정서행동 치료자들은 내담자에게 많은 장애행동을 유발시키는 기본적인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습니다. 알겠죠? 비합리적인 신념, irrational belief를 찾아요. 합리 정서행동 치료자들은 내담자에게 자신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합리 정서 치료자들은 논리적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최소화한다라고 했어요. 자, 논리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이 비합리적 신념을 최소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최소화한다. 자,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어떤 걸 배웠냐? A, B, C, D가 있다 그랬죠. A, B, C, D에서 논리적인 분석은 D에 해당돼요. 논리적인 논박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논박. 논리적인 반박을 논박이라 하는데 이 논박이 바로 dispute라고 하는 단어예요. dispute. 이것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하지요. 합리 정서행동 치료자들은 내담자의 신념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어떻게 정서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A, B, C, D에 있어요. 자, 합리 정서행동 치료자들은 비합리적 사고를 경험적 토대를 가진 더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합리 정서행동 치료자들은 사고에 과학적 접근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동그라미,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파괴적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현재나 미래의 비합리적 사고와 비논리적 추론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합리 정서행동 치료자들은 인지, 정서, 행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말씀드렸었고 내담자가 직접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도록 도와 장애에 직면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REBT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밑에 이제 각주 7번은 위에 이제 있는 것이고요. 내성법은 7번에 있는 거고, 자, 위에 있는 합리 정서행동 치료에서 A, B, C, D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간단히 하면, 자, 선행사건이 있습니다. 선행사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신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신념에 합리적인 신념이 나타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여기에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 나타나잖아요. 비합리적 신념이 나타나면 여기에 결과는 정서적인 문제나 행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비합리적 신념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논박을 통해서 논박이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논박이 D가 됩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고 D가 되죠. 자,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이때 이제 상담자의 개입, 치료자의 개입이 나타나고 치료자의 교육적인 접근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교육적인 접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는